네, 야반도주 시즌2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야도녀 노래하는 작가 박준희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으셨는데 벌써 중반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 지금 제가, 준비를 나름대로 이제 생각날 때마다 네. 이렇게 해왔어요. 네. 그래서 혹시 할 얘기가 부족하면 네. 어떡하지라고 네. 준비를 네. 열심히 해왔는데, 예. 그냥, 예. 살아오는 이야기만 해도 시간이 갈 것 같아요. 네. 우리. 정말로 보니까 이렇게 그 선생님이랑. 준비하신 거 이렇게 하시면 한 일주일 분량이 이렇게 나오실 지금 것 같은데 아직 그대로 한번 가보죠, 뭐 한 저희가. 페이지도 안 넘겼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내용은 네. 어제 저희가 예고해 드렸다시피 다들 있으실 거예요. 첫사랑. 첫사랑에 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죠? 네. 어떡해요? 이야기를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첫사랑에 혹시 대한 이야기. 이렇게 뭔가 심장이 허걱하는 네. 그런 뜨끔. 느낌 네. 생각나는 분이 계셨어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다 지워지거든요. 이제 현재에 충실하기 때문에 지워집니다. 그래서. 결혼과 동시에 지워주셨어요? 예, 지워집니다. 예. 현실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현명하게 사시고 계시네요. 재미없는데요. 야반도주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네, 대답이십니다. 일단 생존의 본능입니다. 예. 생활의 발견이라고 할까요? 네. 자, 100분을 인터뷰를 하실 계획이시죠? 예, 계획이 그래요. 그러니까 100분 정도, 남자 50명, 여자 50명 이렇게 정도를 하면 네. 그 첫사랑에 대한 좀 정의가 네. 내려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네. 지금 하고 있어요. 대단하시네요. 그럼 그게- 몇 년째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한지는 지금 올해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예. 올해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과거의 음악 도라이들이라는 책을 내고,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작년에 좀 강연을 1년 동안 네. 했었어요. 강연을 끝내고 나서 뭔가 이제 좀 감성적인 책을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워낙 우리나라에 자기계발서가 너무나 많아서 도대체 왜 자기계발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혈안이 돼 있나라는 게 좀 건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의 감성을 가장 진하게 건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첫사랑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맞아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첫사랑의 이야기를 다루고 싶은데 이게 남자가 생각하는 첫사랑과 여자가 생각하는 첫사랑이 또 약간 다르더라고요. 다를 수 있을 것 그래서 같아요. 그거를 인터뷰를 하면서 너무 네. 재미난 이야기들의 발견들을 하게 네. 돼서 네. 그래서 이제 벌써 우리 카메라 감독님께서는 기침을 하고 계세요. 뜨끔하시죠? 네.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기대에 차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연령대는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어서, 지금 저도 기대가 되고 있어요. 처음에 이 기획 의도가 참 좋다라고 하다가도 막상 인터뷰나 취재가 들어갔을 때 될까 이런 경우도 있지만 어떨 때는 좀 머뭇머뭇하다가도 인터뷰나 취재를 하고 바로 이거야 정말 해야 돼 네네네. 이러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정말 생각을 했던 것보다 너무 재미있어서요.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첫사랑 뻔하지 않을까? 네. 혹은 혹시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걸 진행했던 건 아니야? 라고 저한테 물었어요. 왜냐하면 첫사랑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던 작가가 그 글을 진행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나보다 더 이런 사람은 없을 네, 거라는 네, 어떤 네, 그런 네. 걸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네. 한 명 한 명 너무 짠하고 가슴 아프고 나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인터뷰를 하고 나서 그걸 정리를 할 때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막 푹 빠져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나도 재밌으면 네. 다른 사람들도 예.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 흥분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반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워낙 성격이 급해서 이 궁금한 거 하면 또 못 참거든요. 이제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장나래 캐스터께서 라붐에 나왔던 리얼리티라는 노래를 한번 싹 깔아드릴 거예요. 약간 분위기가 좀 시작이 좋은데요. 음악 그렇죠. 듣고 갈까요? 예. 아니요.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그래요? 싹 깔아드리면 그때부터 음악에 저희가 맞춰서요? 이야기를 한번 싹 이렇게 풀어나가면 네, 좋을 네, 것 네.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첫사랑의 주인공은
첫 번째 첫사랑의 주인공은 어떤 분의 이야기일까요? 원래는 제가요, 그 첫사랑의 이야기를 쓰려고 마음 먹었던 이유가 네. 주인공 때문이었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죽음과 가장 가까운 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 좀 삶의 지혜를 얻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이제 노인분들을 네. 대상으로 혹은 이제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서 좋은 책을 내고 싶다. 죽기 전에 해야 되는 몇 가지 뭐 네. 이런 식으로 책을 내고 싶었었어요. 버킷리스트처럼. 네네. 네. 버킷리스트처럼 이렇게 시작을 한 작업 어떤 분을 만나셨을까요? 제가 처음 책을 내고 출간한 이후에 이렇게 새로운 책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조금 삶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인생의 해답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 두고 계신 그 어르신 분들에게 혹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또 젊은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담아봐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네. 사명감 가지고 네.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그 간호사분이 네. 있었어요. 그분이 노인 전문 병원에서 일을 했는데 그 병원에 정말 첫사랑의 사연이 정말 대단하다 하시는 노인분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장 달려갔죠. 혹시 그분의 연세가? 92세셨어요. 제가 뵀을 때만. 네. 그 얘기만 듣고 저는 막 흥분해서 달려간 거죠. 92세 할머니. 92세 할머니가 첫사랑 때문에 아직도 앓고 계시다라는 네. 이야기를 듣고 예. 너무 달려갈 수밖에 네네. 없었죠. 네.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이제 먼저 네. 가장 처음으로 해서 예.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만나셔서 대략 어떤 이야기를 펼쳐주시던가요?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은 창피하시고 불편해 네.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어른분들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친해지고 뭔가 궁금해하고 그러면 그러면 또 금방, 자기 네. 이야기를 금방 이렇게 내놓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부터 네. 하나씩 제가 네. 들려드릴게요. 네, 네. 들려주세요. 네. 할머니가 10대일 때 교회 성가대에서 오르간 연주를 했었어요. 네. 그 당시 오르간 연주를 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래도 여유가 좀 있고 네. 엘리트 교육을 좀 받을 수 있었던 네. 환경에 있던 소녀였겠죠. 예. 그 소녀가 다니는 교회 성가대에 훤칠하고 남자다운 한 살 많은 오빠가 바로 할머니의 첫사랑이었습니다. 네. 동네에 함께 어울리며 자란 오빠이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어린 시절을 같이 어울려 논다고 해도 이렇게 좋아하는 표현을 이렇게 쉽게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오빠가 한 살 많아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유학을 가게 되는데요. 그 사이 소녀는 고향에서 오빠의 연락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학이 되기만을 기다리던 이 소녀가 20살이 넘어 결혼을 할 나이가 되자 동네 총각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 5살 많은 괴짜 청년인 그 남자분이 이 첫사랑만을 기다리며 지냈던 이 소녀를 겁탈하고 맙니다. 예. 그래서 소녀는 너무 겁을 먹었겠죠. 실화죠, 지금? 네네네. 옛날에는 조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첫사랑 오빠가 방학 때 고향으로 내려와 그 동네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이 언덕 해질녘에 다음 방학 때 오면 결혼을 하자고 프로포즈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할머니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다른 남자에게 또 몸을 빼앗긴 상태에서 첫사랑과 결혼을 한다는 건 있을 네.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결국 5살 많은 청년이었던 이 동네에서 제법 산다는 네. 부잣집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분은 이제 일본으로 떠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소녀가 꿈꾸던 첫사랑과의 결혼은 포기하고 맙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 할머니는 딸아이 2을 낳고 살긴 했지만 네. 또 사업으로 또 해외를 많이 다니고 잦은 출장과 또 바람기와 또 이 폭력성이 날로 심해져서 네. 견디다 못해 22살에 결혼을 해서 30살에 어렵게 이혼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그러나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 상처가 많았기 때문에 네. 이제 재혼을 하는 거는 좀 어려웠었고요. 그래서 어렵게 온갖 굳은 일을 다 하면서 딸아이 2을 혼자 키우게 되죠.
그렇게 세월이 또 흘러서 네. 첫째 딸은 미국으로 시집을 가고요. 둘째 딸은 서울에서 사는데 할머니가 66세쯤 될 때 몸이 네. 조금 불편하셨대요. 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첫째 딸네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돌봐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때 미국에서 딸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할머니가 첫사랑 이야기를 딸에게 처음 꺼내게 됩니다. 딸한테.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어디서 무얼 하는지 너무나도 보고 싶고 네. 그리워서 네. 70이 다 된 나이에 예. 울면서 첫사랑 이야기를 딸한테 예. 했던 거죠. 예. 그때 딸이 한 40세가 조금 아마 예.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좀 들은 딸이었는지 이제 어머니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당장 그 길로 할아버지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렵게 할아버지의 대학 입학연도와 이름과 나이만 가지고 사는 곳까지 알아내게 된 거죠. 완전히 그 사람 찾는 프로그램 네네네. 그거가 이제 시작되는 거네요. 네. 그 따님이. 레터스 줄리엣인가 했던 그 영화가 좀 비슷한 네.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그때 첫사랑 할아버지는 의대를 나와서요. 네. 일본에서 의사로 공부 조금 하셨던 야, 분이셨던 거죠. 예. 그래서 하시다가 일본 분과 결혼을 하셔서 일본에서 계속 사셨다고 해요. 그런 분과 20살 이후로 46년 만에 연락이 닿아서 통화를 하고 편지를 주고받게 되는데요. 야. 그 애틋한 이야기가 제가 할머니를 인터뷰를 하러 갔던 나이가 92세 때까지도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네. 66세 때 연락을 하기 시작을 해서 92세 때까지 100여 통의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만난 일은요, 딱 2번 있었대요. 근데 그 2번이요, 한 번은 서울의 한 호텔에서 네. 그 일본에서 가족들과 여행을 왔었을 때 잠깐 스치듯이 한번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또 할아버지가 미국에 한번 오셔서 네. 자식들의 배려로 2분만의 시간을 잠시 가졌는데 그때 할아버지가 워낙 책을 좋아하셔서 서점에 잠시 들리고 그리고 미국의 한 공원을 손잡고 한 바퀴를 도는 게 전부예요. 그때 그래서 제가 그러면 너무 막 영화 같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손을 잡고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고 물었더니 별로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그냥 이렇게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왜냐하면 뭐 살아온 이야기도 하기 힘들고 또 앞으로 또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하기 힘든 그 애매한 상황이 맞아요. 되었기 때문에 예, 예. 그냥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저는 상상도 안 돼요. 네. 가슴이 너무 벅차서. 예. 예. 지금까지 들으니까 기분이 야, 어떠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어떻게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 가지고 네. 조금 전에 들으신 분들 이건 뭐 드라마 얘기하시나 영화 얘기하시나 하는데 드라마도 아닙니다. 영화도 아닙니다. 싫어합니다. 그렇죠? 네, 정말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영화 하시는 분들 또 이제 출판하시는 분들이 너무 관심을 많이 네.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시나리오를 만들어 볼까, 뭘로 만들어 볼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계속 그래요. 나 이름은 하지 말라고 계속 그런 얘기를 아직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할머니 때문에 제 할머니가 지금 많이 몸이 불편하세요. 지금 94세 되셨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지금씩 불편해지시니까 빨리 할머니가 그래도 조금 이제 운명을 다하시기 전에 네, 네. 뭔가 할머니의 어떤 책이든 네, 영화든 뭔가 네. 남겨서 선물로 누군가가 드리고 기록으로 싶다. 이렇게 간다. 네. 예. 그런 생각이 저희가 이 시점에서 그 할머니의 첫사랑과 공감을 하신다면 네. 그거에 대해서 또 노래하는 작가 박준희 씨의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네. 어떤 노래가 뭔가 머릿속에 떠오르셨을 것도 같은데요. 네. 우리가 할머니의 어떤 첫사랑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노래 한번 듣고 싶은데 어떤 노래가 있을까요? 네, 제가 오늘 첫사랑에 관련된 노래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골라왔습니다. 네. 먼저 김동률의 첫사랑부터 듣고 시작할게요.